에, 언젠가 되어도 되실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는 뭐 21대 대통령이라 해야 되겠죠. 물론 3.15 부정선거에서 당시 부통령으로 당선된 이기붕 씨가 당선되고 44일 만에 죽게 됨으로써 당선 그 취임식도 하지 못하고 죽었지만은 뭐 이번에도 뭐 사람 운명은 또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오늘 멀쩡할 사람도 내일 갑자기 뭐 이렇게 뭐 돌아가시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윤석열 당선자가 뭐 5월 10일까지 100% 살아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뭐 그러나 또 이제 이렇게 뭐 확률적으로 보면 또 살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5월 10일 날 아마 대통령의 취임을 하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가 열리겠죠. 열리고 나면은 아무래도 그 20대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루를 하든지 이틀을 하든지 뭐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으니까 뭐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말이에요. 뭐 무사히 5년 임기를 다 마치게 되면은 2027년 5월 9일까지는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7년 이제 또 3월달 돼야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뒤니까 2027년 3월달 돼야 우리가 또 대선이 있지 않느냐. 뭐 윤석열 뭐 20대 대통령께서 뭐 5년 동안 무사히 이렇게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고 정상적으로 마친다 이러면은 마친다고 가정을 할진데 다음 대통령 선거는 2027년 3월 달에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상당히 좀 궁금하고 생각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오늘은 이제 하늘궁 그 강의니까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윤석열 정부가 얼마까지 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꼭 하는 사람이 있을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 안 와서 결국 이제 이거는 내가 이제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총재님께 뭐 전화를 요즘 하면은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 그렇죠. 실제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통화를 정도 하는데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 이래요. 뭐 요즘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 단안한 그런 일을 많이 겪으시는데 내까지 이제 그런 전화를 내가 해가지고 어떻게 민폐를 끼치게 될 것 같아서 좀 자제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요. 여러 가지로. 정말 뭐 4개월 취임 후 4개월 이내에 탄핵이 된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하면은 5월 10일 날 취임하고 그러면 6월, 7월, 8월, 9월 10일 날 탄핵이 된다 이 말이에요. 탄핵이 된다 이러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 예를 들면은 간단하잖아요. 2016년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탄핵이 되고 그 뒤로부터 이제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그 결과가 3월 말쯤인가 났어요. 3월 말쯤 나고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선거 기간이 있고
5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12월 9일 날 2016년 12월 9일 날 날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슷해요. 그러니까 2016년 12월 9일 날 탄핵을 하고 2017년 5월 9일 날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정확하게 이 5달 걸렸다고 봐야 되잖아요. 1, 2, 3, 4, 5. 그러면은 9월 10일 날 탄핵이 됐다 가정할진데 거기서 5개월 뒤 같으면은 11, 12, 1, 2, 2월 10일 날좀 이제 이렇게 대통령 이제 취임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한 달 전 같으면은 2023년 1월 달에 대선이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가정의 가정인데 그 9월 10일 이내로 탄핵이 됐었을 때에 직무정지 기간과 헌법재판소에 이제 재판하는 그 과정 그것을 겪고 또 선거 기간이 있고 그러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려면은 2023년 한 2월 달쯤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참 무사히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뭐 2027년 3월 달까지 기다려야 이제 또 다시 이제 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2025년 내가 이제 이것은 뭐 원고 없이 이야기하니까 말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그 실수가 많이 몇 가지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할 때 아침에 이야기할 때 그 최규하 대통령 임기가 한 8개월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1979년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1980년 8월 달인데 2000년이라 그러고 말을 잘못했더라고요. 2000년이 아니고 1980년이죠. 그러니까 그게 8개월인데 10대 대통령 최규하는 한 8개월 정도 했고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은 뭐 하루를 할지 이틀을 할지 뭐 4개월 할지 6개월 할지 뭐 60개월이면은 60개월 할지 그거는 모르죠. 60개월이 5년인데 봉급을 한 60번 받을지 뭐 5번 받을지 그거는 알 수는 없죠. 그런데 2025년에는 아시아 통일이 이제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거의 불변에 가깝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030년에 세계 통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2025년에 아시아 통일을 하려면은 그게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원래 내가 이제 그 희망하는 거죠. 올해나 내년 초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오히려 뭐 한 5년 정도 있다가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은 뭐 오히려 더 낫죠. 그것이 확실하게만 정해지게 되면은 그럼 뭐 그동안에 못 봤던 책도 다시 좀 세밀하게 보고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뭐 느긋하게 이렇게 책도 보고 그동안에 뭐 정말 못 봤던 책들도 이렇게 보고 또 서서히 준비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뭐 총재님께 질문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총재님께서도 아침에 내가 저 산에 가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방송을 만드는 것은 뭐 여러 방송이 있거든요. 바둑 방송도 있고 낚시 방송 또는 뭐 심지어는 뭐고 당구 방송, 당구 치는 그런 방송들도 있고 기타 뭐 종교라든지 그런 방송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국민들이 이제 보는 사람은 보는데 아주 이제 전문가들만 이렇게 보는 채널이니까 전 국민들이 보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총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 국민들이 보는 그런 방송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지상파 3사라든지 종방 같은 차원의 방송을 이제 주식을 사들이 가지고 한 2,500만 명에 이제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축복받으러 이제 올 것이다. 그래 되면은 뭐 이제 그래 가지고 대통령을 치른다 그러는데 대선을 이룬다 이러는데 그러면은 시간이 좀
좀안 걸리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몇 년 안 걸리겠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미래는 정말 그렇네요. 그런데 그 주식 전문으로 하는 그 TV 다 같이 이분이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것도 참조를 해서 보면은 이번에 그 푸틴의 이제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이렇게 군사 수행을 한 것은 내전이니까 군사 전쟁이 아니고 군사 수행을 했다 그래요. 군사 수행을 한 것은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막았다.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번에 그 선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좀 분석해 놓은 것을 많이 보는데 누가 더 높은 차원에서 보느냐 이제 이것이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이 멀리 이제 바라보느냐 여기 이제 중요한데 지금 이번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해요. 거의 뭐 확실하죠. 그건 이제 그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니까 거기가 이제 공병호 박사님 그리고 오건호 이번에 대선 후보자님을 비롯해서 한교안 씨도 한교안 전 국무총리도 있고 이런 분들이 나서 가지고 그 부정선거를 밝혀냈어요. 밝혀냈는데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니까 4.15 총선하고 거의 원리가 비슷한 것이 사전 선거에서는 거의 이재명이 이겼어요. 서울에 있는 모든 지역구에서 부산은 구가 18개 구인가 아마 그렇지 18개인가 16개인가죠. 미안합니다. 서울은 또 뭐 몇십 개 구가 되죠. 뭐 종로가 1번이라는데 종로 뭐 여러 가지 구가 있으니까 그 여러 개 구에서 모두가 다 이제 그 사전 선거에서는 이재명이 이기고 이제 당일 투표에서는 다 이제 윤석열이가 이겼다. 이거는 좀 이상하죠. 이거는 아무리 머릿속에 돌멩이가 들어있어도 그거를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326만 표 정도를 이렇게 조작을 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그런데 윤석열이는 왜 사전 투표를 하라고 동의를 했을까? 이제 이렇게 이게 또 의문 아닙니까? 그리고 당 지도부 권영세라고 하는 분들 왜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앞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도둑을 잡았는데 도둑놈이 도둑질 하는 것을 잡아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했는데 쉽게 말해서 도둑은 안 잡고 도둑 신고한 사람을 오히려 이제 이렇게 잡아넣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병호 씨 같은 분은 상당히 탄압을 이제 오히려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탄압받는 세력은 이제 그 이재명을 지지했던 민주당 속에서 이재명을 지지했던 분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이제 그 하에서 많이 이제 탄압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혁명당, 여기도 이제 좀 탄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늘이 이제 또 있죠. 비정리 법권천 이래가지고 비정리 법권 권세를 잡고 흔드는 세력이 있는데 이 세력이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 다 썩은 놈들 그리고 미국의 뭐 정보국장 CIA의 최고 책임자, FBI의 최고 책임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딥스테이트의 이제 똘마니들, 개다 말이야, 개 되고 미국의 주류 언론들도 다 썩었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들도 다 썩었고 사람은 이제 개돼지 취급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결국 가서는 이번에 이제 부정선거를 한 목적은 그 다 같이 이분이 좀 정확하게 판세를 읽고 있는 것 같아요. TV 다 같이 언론에 지금 이번에 부정선거를 한 목적은 윤석열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바로 그것을 부정선거를 안 하게 되면은 윤석열이가 이제 너무 올라가고 예를 들어 표차가 엄청나게 난다 이 말이죠. 한 7대3 정도로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때까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짓이 돼 버리잖아요. 거짓이 되고 또한 이때까지 이제 박빙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이제 윤석열과 이재명이 박빙이라고 하는 것을 말이 이제 거짓말이 되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박빙이라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부정선거를 이렇게 했었고 결과에 가서는 윤석열이 이제 이기게끔 했다.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의 표가 많이 이제 이렇게 없어진 것은 좀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사실상 심상정 후보보다는 허경영 후보님의 이제 그게 지지가 훨씬 더 높았단 말이에요. 높았는데 심상정보다 훨씬 적게 나왔다는 것은 뭔가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윤석열 사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로 봤었을 때는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핀셋 침공을 한 것은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이제 쳐부쉈다 이 말이에요. 쳐부쉈기 때문에 3차 대전은 일어나지 않고 지금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재확상을 이미 관타나모에서는 처형을 하고 재판을 지금 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거를 이제 주류 언론에서는 아직 이제 터뜨리지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주류 언론에서는 터뜨리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류 언론에서 터뜨리지 않으니까 지금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있는 건데 그것이 조만간 이제 터질 것 같아요. 조만간에.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금 이제 탄핵을 당하게 되고 그 탄핵 당하면은 이제 그게 제명이 있어야 탄핵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에 이제 미국 대선에 이제 엄청난 미국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사실상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이제 이기게끔 하기 위한 바이든은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이제 꼬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라는 좀 희한한 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지금 붙는데 그 바이든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우편 투표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코로나를 만들었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하여튼 미국 대선에서 엄청난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그런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해서 미국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선출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던 것은 그런 엄청난 죄다 말이에요. 그거는 내란죄에 해당되는 그런 죄입니다. 이 부정투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3.15 부정선거에 관련된 분들은 사형된 분이 많아요. 그렇듯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바이든이 이제 그런 제명 그리고 우크라이나로부터 이제 자기 아들 헌터 바이든하고 자기도 이제 많은 돈을 받은 거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해서 이제 탄핵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곧 이제 발표가 곧 조만간 될 것 같아요.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과 또한 이제 전 유럽이라든지 전 세계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일어난 재상
엄청나죠. 아동들을 이제 이렇게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을 이렇게 그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그런 참 재상이에요. 히틀러가 뭐 저질렀던 그런 뭐 악행에 버금가는 그런 재상이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터뜨리게 되면은 물증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마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것이 이제 터짐으로써 4.15 총선과 4.15 총선에 일어났던 그 부정과 미국 대선이 일어났던 그 부정하고 거기가 서로 이제 연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정치판이 지금 한국에서도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있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제 요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터지는 것 같아요. 터져가지고 터질 때에 이제 엄청난 변화가 온다는 것이지. 그래서 뭐 가만히 있어도 이제 때가 되면은 허경영 이제 총재님의 이제 시대가 열리는 거죠. 열리는데 그것이 과연 이제 몇 월 달에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고 지금 그 각종 참 이렇게 보면은 다시 이제 검찰 공하고 검찰 시대가 열릴 게 될 것 같으면은 참 유튜브도 말도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오늘 총재님께서 이제 그 대선 때에 허경영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면 4개월 내에 탄핵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한 번 더 듣고 싶었는데 오늘은 말씀을 안 했고 어제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방송국을 하나 이제 이렇게 몇 개의 큰 방송국을 인수할 정도의 이제 파워가 있을 때 나간다 이렇게 하면은 그 상당히 오랜 시간이 나는 걸리리라 보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한 깊은 뜻은 내가 아직 해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모르죠. 세슘 문제가 뭐 정리가 되면은 또 그거는 조 단위의 돈이 들어온다 이러면은 또 방송국을 살 수도 아니겠습니까? 세슘 문제가 정리된다든지 뭐 그러면은 사실상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했거든요. 내 생각으로서는 이번에 총재님께서 반드시 20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지인들로부터 상당히 조금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는 좀 이상한 사람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비춰진 것은 또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하도 언론에서 이제 바르게 보도를 안 했고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좀 보도 자체를 아예 안 했고 5% 이상 놓으니까 보도 자체를 안 했고 혹 보도를 한다 하더라도 허경영 같은 사람 이렇게 하면은 아주 이제 희양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뭐 허황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그 패널들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정치인들도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국민들은 이제 그런 인식이 그래 돼 있다고.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한다는 말을 한다든지 또는 모자를 또 허경영 총재님이 모자를 쓰고 다니면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여기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총재님께서 당선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일반인으로부터 좀 이상한 사람을 우리도 그렇게 여겼던 그런 곳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오해를 풀고 우리가 또 우리가 하는 말을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말을 이제 일반 사람들이 수긍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축복이라든지 또 명패라든지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그때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또 이제 국민배당금을 받고 또 이제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을 또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총재님의 말씀이 다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때서 나는 이제 내가 알고 있었던 지인들한테 이제 축복도 받고 명패도 하시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 거의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궁에 있는 그 공사도 빨리 진행이 되고 아마 될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늘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지금 당선이 안 된 상태에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또 이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과연 그분들이 할까? 이런 좀 그 쉽게 말해서 자신감이 좀 그렇게 확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허경종이 상승이 딱 되고 나무나 되고 본인들이 코로나 재난지원금 1억 원도 받고 또 국민배당금도 받고 뭐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다 이루어질 때는 우리들이 말이 이제 그대로 맞아 들어가니까 우리 말에 신뢰성이 생겨서 이거는 하늘궁이 찾아가서 축복을 받으세요. 또 명패도 하시고 또 가장 하늘궁을 건립하는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면은 우리 말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믿어주겠는데 그와 같이 않는 상태에서 쉽게 말해서 현실적으로 보면 1%도 안 되는 지지를 받은 이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 종전의 말씀은 이제 우리 유권자의 한 절반, 한 2,500만 명 정도가 이제 하늘궁을 찾아와서 축복을 받게 되고, 또 방송사도 이렇게 무슨 낚시 방송이라든지 골프 방송, 또 바둑 방송 또는 당구 방송 이런 게 아니고 저게 최소한 MBC나 SBS 정도를 살만한 그런 그 파워가 생기게 될 때 이제 대선을 나간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정말 세슘 문제, 일본의 앞바다 이거 세슘 문제가 아마 내가 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총재님 말씀에서 벌써 세슘 문제 정리되면은 정리가 한다는 말이 있었거든. 작년 총선부터도 작년 총선이니까. 하여튼 그 말이 나온 지 한 1년이 넘었어요. 그런 문제가 하나 해결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야 봐라 허경영 총재님이 이런 분이다. 세금 문제 정리한다 이러면 참 진짜 사람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 정리가 됐다 그러면 야 그걸 근거로 해서 이분이 정말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이번에 그 TV 토론 때에도 배제를 시켰고 이렇게 돼가 우리가 참 몰라서 이제 언론에서 철두철미하게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당선이 안 됐지. TV 토론에만 나가가지고 말씀하는 것을 전 국민들이 봤으면은 반드시 대통령이 되었을 거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또 명패라든지 축복을 권할 수가 있었을 건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 생각 들기도 하고 하여튼 미래를 조용하게 이렇게 관찰해 봅니다. 관찰해 보고 조성리 사회자님한테도 내가 대리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도 다시 취소를 하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정치권에서는 총재님 말씀을 전부 다 이제 보고 들을 거 아닙니까? 보고 들어가지고 이제 탄압을 할지도 모르니까 탄압을 하게 될 그 찰나에 이제 뭐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진짜 춘향전을 보더라도 말이에요. 제일 참 죽기 일보 직전에서 말이야. 춘향이가 옥에서 갇혀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서 암행어사 출도야 하듯이 말이에요. 아마 그런 장면이 연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정말 우익은 다 죽었다고 봐야 되죠. 우익은 다 죽었어요. 우익이 있다면은 진정한 이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힘, 그런 파워는 우리 국가혁명당에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한 뿌리가 하나의 우익이 아니고 자익의 한 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김영삼이나 뭐 김대중이 다 그 사람하고 연관된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에도 다 있고 그거 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야 딥스테이트 세력으로 봐서는 뭐 이재명이 되든지 윤석열이 되든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게 되고 우리 국민들은 죽어나는 거고 정말 700만 명의 그 신용불량자들은 진짜 오늘 내일 참 진짜 그 뭐 때거리가 걱정이고 정말 살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좀 고통을 조금 더 겪어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 고통이 정말 1년 이상 간다 이러면은 하지만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이 빌린 그 대출받은 것을 이제 곧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연기를 한다는 것이 아마 곧 마감이 다 돼 간단 말이에요.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이제 그것이 터지게 되면은 진짜 힘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 힘들어지는데 과연 이것이 1년, 2년 이상 이렇게 간다. 이거는 아주 끔찍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TV 다같이에서 하는 말씀 그대로 지금 국민 통합 지금 뭐 현수막을 지금 국민의힘당에 달았는데 뭐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뭐 그런 플래카드 현수막을 걸었어요. 국민의힘당에서 윤석열 씨가 이제 당선 축하하는 의미죠. 그래서 통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현수막을 지금 걸어놓고 있는데 그것을 쭉 발전해 나가면은 지금 뭐 국민의힘은 뭐 의석수가 한 120석 힘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민주당은 180석이니까 야당은 180석이고 이러니까 자기가 이제 전혀 뭔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뭐 하나도 이제 법에 통과되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각제로 이제 가는 이제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국민 투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개헌을 하는 거죠. 내각제로 하는 것은 개헌이 있어야 되니까 국민 투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진짜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쯤 되면은 진짜 암행어사 출도라고가 이제 난 나오겠느냐. 그러면은 이제 이 전 세계사적인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미국의 이제 정치판이 이제 원자탄이 하나 떨어지는 그런 것이 이제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여파가 우리한테도 올 거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물 밑에서 지금 이제 있은 지가 1년하고도 훨씬 넘잖아요. 1년 아마 2개월째 이제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있었던 것을 전 세계 국민들이 이제 비상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발표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 1년 전부터 쭉 우리가 들었던 바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규 방송을 다 중단시켜 버리고 거기에서 우주군에서 이제 방송하는 거 EBS죠. 그러니까 우주 방송 그것을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보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딥스테이트의 이제 만행 이것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전 세계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깨어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후해서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완전히 이제 바뀌리라 완전히 뭐 바뀌는 거죠.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5.16 혁명 일어남으로써 그 당시에 민주당하고 자유당에 있었던 사람을 전부 다 구속 다 시켜버렸거든요. 정치를 못하게 해버렸다고. 못하게 해가지고 당시로서는 이제 엘리트 군인들이 이제 정치를 이제 하고 18년간 이렇게 했는데 그때 비해서는 엄청나죠. 그때 비해서는 지금 이제 신인님께서 내려와서 이제 신정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때보다 한 10,000배 정도 더 높은 강도의 어떤 변화가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한편의 영화를 만들어도 진짜 이거보다 더 재밌는 영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대선 결과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국가혁명당 이것을 뭐
그래서 뭐 이제 뭐 또 더 이상 미련이 없다 이래가지고 또 뭐 떠난 사람들도 마음이 떠난 사람들도 있겠죠. 뭐 해봐야 안 되는 거 총선에서도 한 명도 안 됐고 대선에서도 1%도 안 나왔다 이래가지고 국가혁명당 안녕 이래가지고 이제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지금 당장 그 시기와 이런 것은 강의상 그 좀 미묘한 문제니까 총재님께서 말씀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못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간에 좀 현재 그렇죠. 지금 그런데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이신전심으로서 추측을 해보는데 그렇게 멀리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사살 또 이제 뭐 그동안에 뭐 제대로 못 봤던 책이나 좀 보고 사실 이때까지 그 매주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마다 뭐 그 일을 했거든요. 이번 대선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대선 때는 뭐 아마 2월 16일부터는 뭐 여기에다가 훨씬 뭐 매도 몰신했고 1월달, 12월달 작년 11월, 12월, 금년 1월 달에는 그 전단지, 빨간 전단지 그 홍보하느라고 뭐 밤낮이 없었잖아요. 뭐 솔직한 말로 그랬잖아요. 밤늦게라도 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밤늦게 그 홍보했고, 토, 일요일마다 다 이제 홍보했고, 그전에는 삼성 살리기 또 상속세 폐지, 삼성 살리기 그것을 매 일요일마다 했었지 않습니까? 작년 총선 지나고 2021년에 뭐 2022년 된 거는 불과 이제 몇 달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오늘이 3월 14일이니까 2022년은 뭐 대선 체제로 들어온 거고 2021년에는 우리가 이제 상속세 폐지 및 삼성 살리기 그 운동에 매주 이제 일요일 토요일 날 우리가 동행대 일을 했고 또 2020년에는 이제 총선 치르는 하고 이제 우리가 홍보도 많이 했고 말이야. 그 당시에 3.3 공약을 엄청 이제 전달을 하고 총선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또 삼성 살리기 상속세 폐지 그 운동을 또 우리가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 했는데 모처럼 좀 쉽니다. 좀 이렇게 이제 뭐 매주마다 어디 가서 뭐 활동하고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뭐 공약을 거의 다 이제 가져가 가지고 여가부 폐지한다 뭐 또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로 한다 이런 그 공약도 가져갔고 또 뭐 그 정권거래세도 이제 폐지한다 이런 것도 가져갔고 뭐 짬뽕을 뭐 가져갔는데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총재님 말씀대로 타이어도 하나 가고 비행기로 말하면은 타이어도 하나 가고 뭐 앞바퀴도 가져가고 뒷바퀴도 가져가고 뭐 엔진도 가져갔는데 그것을 총체적으로 돌리려고 하면은 돌릴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이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뭐 잘못 돌리다 보면 대한민국이 이제 엉망진창 되는 거죠. 뭐 엉망진창 이제 되는 것을 봐야 이제 국민들이 그때서 이제 뉘우치죠. 그때서야 이제 이제 허경영 총재님 말씀을 들을 걸 하고 이제 이렇게 뉘우치게 되고 좀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몰랐다. 참 윤석열을 맡겨놓으면 뭐 그런 대로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기는 뭐가 잘 돼요. 오히려 차라리 문재인이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이런 말도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진짜 허경영 총재님을 국민들이 부르는 그런 때가 이제 하루하루 다가온다는 것을 또 느껴봅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 그 주식, 나는 주식에 지었다도 모르고 주식을 이때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단 한 주도 내가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뭐 천지가 내와 한 몸이니까 돈이 불어나가는 데 대해서는 나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주가 내와 한 몸이니까 그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 뭐 주식을
그 하시는 그 TV 다 같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곧 조만간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윤석열이가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아무 그 이상이 없다 이거지. 왜냐하니까 내각제를 하려고 폼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탁 친다 그러더라고. 치가지고 전 모든 것이 헷가닥 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탁 하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참 상당히 그 기똥차게 알을 맞추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단지 이제 이 사람이 모르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의 흠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만큼 밖에 못 보는 거라고. 내가 내일 하는 이야기지만은 렌즈, 그 자기의 영혼의 렌즈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허경영 총재님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더 양심적인 사람이냐, 이게 여기에 따라서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보는 눈이 다 틀려진다 이 말이에요. 자기 양심의 영혼의 그 영적 레벨이 낮으면은 허경영 총재님을 뭐냐 진짜 사기꾼 도라이 미친놈 뭐 이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정도밖에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카이스트 마미손 같은 사람은 천재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정도는 본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 정도 볼 수 있는 눈이 되니까 그 정도는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그 한평생 이렇게 참된 인간의 길을 모든 정말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그 기독교인의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 이 종교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볼 때 참 신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건 그렇고, 다 같이 이분이 이야기하다시피 자기가 이제 주식을 한 몇십 년 동안, 한 30년 동안 쫙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 좀 있다가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는 모든 돈이 이제 이렇게 막 밀려든다는 것을 자기가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중동, 아랍에 가지고 있는 돈, 그 부자들은 뭐 몇천조가 된다 이러니까 그 부자들은 그 돈이 그 정도로 있대요. 그러니까 몇천조 단위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이제 투자를 이제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 팍 이제 뭐 수직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 부분이 그만큼 상승되는데 그 상승되는 그 운대에 맞춰서 있는 대통령이 허경영 대통령이다. 난 이래 봐요. 그래서 이게 멀지 않다고 하니까 과연 참 정말 2025년에는 아시아 통일이 된다고 한 가정을 할 텐데 그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그 최규하 대통령처럼 그렇게 멀리 가지 않는 그런 하나의 그 단기간에 잠깐 이렇게 쓰이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듭니다. 5년이 상각이 되면은 정말 그 끔찍하죠. 그래 되면은 정말 그 뭐 남이 써주는 거 읽기만 하는 거고 이번 사전 선거도 윤석열이가 동의하라고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옆에 어떤 뒤에서 써주는 것을 읽었을 따름이니까 하나의 그 뭐 로봇이죠. 뒤에서 시킨 대로 하는 로봇이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를 오래 할 수는 없죠. 오래 할 수는 없고 그 허경영 총재님과 비교한다는 것은 뭐 말이 안 되지만은 참 굳이 비교한다 그러면은 먼지하고 우주와의 차이점이다 이거예요. 조그마한 먼지하고 전 우주와의 차이점이라고. IQ로 말하면은 개미 같은 IQ하고 무한대의 IQ를 가진 사람하고의 차이점이라고. 그게 딱 맞아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시대가 과연 이렇게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빠른 시간 안에 오기를 이제 기원하면서 오늘 내가 잠깐 이렇게 영상 기록을 남깁니다. 이 정도 했으면 나는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이 적어야만이 내가 말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 좀 많이 하면은 말이에요. 이거 뭐 그 검열 대상이 되면은 노란 따지가 자꾸 붙는다고 하니까 이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탈퇴를 좀 뭐 안 보는 사람을 탈퇴를 해주세요. 혹 웃자다가 이렇게 본 사람은 탈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거 이제 우리 여기에 관련되는 방에만 내가 몇 개 보내고 뭐 나는 구독자가 적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기록이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